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송종길입니다.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위해 일할 참된 일꾼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회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투표 시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어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을 위한 인재가 뽑힐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중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의해 방송됩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주어진 발언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음소거되며 발언 시간은 앞쪽 타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중구청장 후보 서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김길성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모두 반으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께서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었을 황학시장의 연주상의 사장님 그리고 중앙시장 지원인의 신당호동 백각상가의 재군의 할머니도 생각나고 남원닭발 사장님 그리고 청구동의 동그랑땡집 약수동 약수시장의 주전자 우리 장충동 남소영 상인회의 젊은 사장이신 서울곰탕 사장님 그리고 서해로 필동의 마스의 사장님 인현시장의 영시민회 멀리 중림동의 우리 고흥식당과 장수오리 그리고 우리 식당 사장님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내 일찍 일어나셔서 또 하루를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걸어서 출근하며 4년간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골목길에서 우리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중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 많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문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중구를 떠나시겠다는 분들 나름대로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흥인초 남산초에 1학년에 한 개 학년씩 늘어나고 그리고 중앙시장에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낡은 주거 환경 구청 청사를 신당권으로 옮기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이렇게 벌려놓은 일 이제 마무리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현 구청장 서양호에게 한 번 더 기회 주신다면 중구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중구청장 후보 김길성입니다. 저는 중구에서
광희초 동북중 성동고를 졸업한 중구의 아들입니다. 제가 뛰어놀며 미래를 꿈꾸던 중구야말로 언제나 저의 가슴의 고향이었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일머리와 서울시는 물론 정부 부처, 대통령실까지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저는 용인도시공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할 때 도시개발과 시설관리를 직접 진두지휘한 경험은 물론 여의도연구원 센터장,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행정 경험들을 바탕으로 중구에 산적해 있는 각종 도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중구는 점점 노후화되고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합니다. 침체된 서울 중구를 초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심으로 재창조하는 세운 재개발 프로젝트, 약수역에서 신당역 구간을 초고층 빌딩과 친환경 주거가 공존하는 강남의 테헤란로처럼 개발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중구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중구와 함께 자란 제가 12만 중구민들과 활발한 소통으로 하나 되는 중구, 명품 중구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중구의 더 큰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저 김기성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에 대해서 두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후보자 답변은 1분 30초씩 드리고요. 보충 질문은 30초,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서울 대표 상권인 명동 등 중구 지역의 상권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래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지역 경제의 축인,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초고요. 그럼 이번에는 김길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책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직접 상인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제일 시급한 게 금융 지원에 대한 상환 만기가 도래되고 있고 그 이자들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좀 연기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시장, 백학시장 여러 시장들 상인들 이구동성을 하는 말씀인데요. 제발 장사가 좀 될 수 있도록 주차 단속 또 앞에 이제 노점 단속 이런 것들을 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좀 융통성 있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좀 이 부분은 중구청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일대의 패션 관광 특구 개발 또 DDP 중심의 디자인 패션을 주제로 한 관광 특구 활성화 이런 노력들을 중구청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영호 후보 답변 순서입니다. 시간 마찬가지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중구는 인구는 12만인데 하루 유동 인구가 200~300만이 됩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중구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중구청장은 몰라도 명동장은 하면 알아들을 정도로 명동은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자 명동도 그리고 남대문도 시내권이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서울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내수 시장으로서 변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시장이 되어야 지속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동 그동안 정부도 서울시도 많은 지원을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상인 여러분들의 변화를 한번 그리고 지주분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성수동 카페거리 연트럴파크라고 하는 연남동에 젊은 사람들이 왜 모이겠습니까? 낮은 임대료 그리고 가까운 대중교통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F&B 식음료 사업들을 창업을 하면서 그리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대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동 어마어마한 임대료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주분들 임대료를 젊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낮춰준다면 명동 상권 활성화. 네, 이제부터는 후보자들 상호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기순 후보가 서양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 먼저 시작해 주시죠. 시간 30초입니다. 네. 서양호 후보님 중구청장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 상인들이 말씀하신 주차 문제 또 노점상들의 그 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주차 문제. 제가 4년 전에 구청장 되기 전에도 처음 도전할 때는 주차 단속 유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구청장 되고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리고 어르신들은 왜 주차 단속을 안 하냐는 민원이 절반이고 상인 여러분들은 주차 단속 좀 그만하라는 민원이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전체적으로 오래된 노후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아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차장이 확보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동대문 DDP 패션타운 그리고 일지로 일대가 텅 빕니다. 그래서 거기에 빈 주차장에 우리 주민들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IoT 기반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주차 시설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당권에 계신 분들은 출근할 때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아마 서울 시내 동네 중에서 아파트가 단 한 동도 없는 것이 유일한 곳이 신당동일 텐데요. 그만큼 주차난이 심각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공공 발렛이라고 퇴근할 때 10분 전에 전화를 하면 우리 구청에 발렛이 가서 그 차를 픽업해서 시내 동대문 패션타운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다시 10분 전에 전화를 하면 가져다 주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차장 한 면을 짓는데 3억 원이나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노력을 해나가면서 해결책을 상인 여러분과 모색하겠습니다. 네, 잠깐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토론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앞에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법정 토론이다 보니까 사회자인 제가 이제 호명을 했을 때 발언이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순서를 바꾸어서요. 서영 후보께서 김길순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질문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짚어주셔서 특별한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냥 그럼 김길순 후보께서 그 질문과 관계없이 1분 30초 사용할 수 있으시니까요. 네. 예. 우리 그 중구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습니다. 서울에 주요한 시장들이 다 몰려 있고 또 거기에서 중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겪었지만 소상공인들은 특히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좀 행정의 융통성을 좀 발휘할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차 문제도 합리적으로 좀 방안들을 상인들과 수립해서 특정 시간대에는 일정 시간대에는 좀 융통성 있는 단속들을 좀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첫 번째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가장 높은 유동 인구 수를 기록하는 중구의 지난해 12월 기준 인구는 12만 3천여 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두 후보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고요. 이번에는 서양호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중구 인구 감소 문제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도시에는 모두 중심부에 중구가 있습니다. 광주만 동구인데 그 대도시 중구가 똑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이 아주 노후화돼서 슬럼화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낡은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부족해서 젊은 사람들이 전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땅값이 비싸서 학교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아이 키우기 힘들다고 중구를 대부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비단 서울 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구가 모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오는 복지가 없다고 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매년 대략 형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120만 원, 매월 10만 원씩 어르신 공로수당 영양 더하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돌봄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교육정책에 힘썼습니다. 남산 쫑이초가 1학년 1학년씩 는 게 대표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그동안 미뤄왔던 신당 8구역, 9구역, 10구역 그리고 약수동 일대 공공재개발, 중림동 재개발 문제 추진력 있게 뚝심 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김기성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 감소 중구 심각합니다.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선 우선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문제 그리고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대책으로는 지금 중구 내에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미지정 재개발 구역에 대한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낡고 오래된 주택들에 대한 리모델링, 아파트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 또 역세권 주변에 행복주택, 청년주택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건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세운지구 프로젝트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중구의 상점 벽해를 이룰 그런 세운지구 프로젝트 같은 그런 정비 사업을 통해서 낡은 중구를 새롭게 세계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 환경, 일자리 이런 것들이 같이 개선이 돼서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영 후보는 김기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 시작해 주시죠. 김기성 후보 저와 함께 똑같이 공동화 현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문제 그리고 주거 환경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셔서 저랑 뭐 일치하는 뜻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추가 질문할 건 없습니다. 네, 김기성 후보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중구의 인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버티고개, 약수역, 청구역, 신당역 그 주변 일대 다산로입니다. 그 다산로 일대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구동성 한결같은 얘기는 제발 여기 정비를 해서 좀 제대로 기능을 갖춘 도시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곳곳에서 합니다. 중구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추진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중구청장이 되면 이 일대를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그런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대로변에는 고층의 업무용 시설들이, 그 뒤로는 상권들이, 그리고 또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지들이 서로 잘 어우러진 그런 개발을 통해서 주변의 자치구에서도 중구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제가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김규성 후보께서 서영호 후보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호 구청장께서 그 인구 감소에 따른 문제점과 또 해결 방안으로 본인께서는 그 복지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여러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과연 인구 감소를 해결할 대책이 될까?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복지 정책을 일부를 좀 개선한다고 해도 중구청에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서영호 후보 답변 주시죠. 네, 어르신들에게 현재 우리 중구의 노인 빈곤율, 그리고 노인복지 후진국이라고 하는 서울 대한민국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 도심 공동화와 고령화에 따라서 전체 인구 중에 서울시 평균 인구 비율을 보면 65세 이상이 16%인데 우리 중구는 19%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85세 이상 어르신들과 독거노인들은 서울에서 제일 가난하다는 게 서울시 통계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23,000분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으시거나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저소득층 어려운 형편인 분들 약 13,000분에게 매월 10만 원씩 어르신 공로수당, 지금은 영양 더하기 사업이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졌다, 자존감이 높아졌다. 10만 원이 젊은 사람에겐 작은 돈이지만 경제적 수입이 없는 분들에게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그 범위를 65세 이상 소득이 좀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거나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0만 원을 드린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부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고, 특히 그 돈이 지역 경제에 매년 170억씩 풀리기 때문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선 주제인 인구의 감소 문제는 학교 학생 수의 감소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구 관내의 교육 인프라 부족으로 어린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중구를 떠나 이사 간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역 교육 환경의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길성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중구에 참 보낼 학교가 마땅치 않아서 중구를 떠난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학교 유치해야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구청 입장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방법은, 중구에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여러 훌륭한 분들 중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멘토가 될 만한 분들을 발굴해서 관내에 있는 학교의 중고등학생들한테 1대1 멘토링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강남의 유명한 그 사교육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구입해서 중구의 학생들한테 공급한다든지, 요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서울런이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하고도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좀 우선 좀 갈증을 좀 해소하고 좋은 학교 유치하고 설립하는 거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서영 후보님, 예,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중구 교육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대치동 수준의 스웨덴 방식의 무상 교육을 우리 중구는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어머님들 그동안 성동구 어머님들하고 중구 맘카페에서 제가 구청장 되기 전에 속상한 일 많으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성동, 중구는 그렇지 못하다, 속상하다. 그런데 제가 구청장 되고 4년 동안 어떠셨어요? 이제 어깨에 힘 좀 들어가시죠? 우리 중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를 키우는데 특별활동비라든가 현장학습비 단 10원도 내고 있지 않은 구청에서 완전히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구청장 재선을 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하는 곳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그리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수준만큼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방과 후 돌봄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가장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구청에서 학원이 없어서 우리 대치동까지 또 저 성동까지 보내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직영해봤고 초등 돌봄 방과 후 직영해봤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중구청이 공공학원을 직접 설립해서 공부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에게 학원 때문에 이사 가는 일 없도록 구청이 직영학원 설립해서 대치동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가 일반고 대학 진학률 서울 1위인 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마찬가지로 후보자들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김길성 후보께서 서영 후보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공학원을 설립하겠다는 말씀 솔깃해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공공학원을 얼마를 들여서 어떤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실질적인 효과 문제도 그렇고 구체적인 좀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서영 후보님. 네, 우리 중구 동화동에는 과거에 공공주차장 일부 시설을 박정희 기념관을 짓겠다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역 주민과 22차례 토론을 통해서 교육지원센터 1호홈을 만들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학상담센터가 사실은 전 국민들 대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상담을 1대1로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강남에서 입시 컨설팅 하는 분들을 우리 구청과 계약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시골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그리고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호남에는 호남 학사를, 영남에 영남 학사라는 만들어서 사실상 강남의 학원 선생님들이 그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중구도 대치동에 우수한 강사, 1타 강사들 모셔다가 교육지원센터 1호홈의 그 공간에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산을 뽑아보니까 1년에 1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170억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 예산 현재 약 250억 중에서 제가 보기엔 15억 정도 더 추가하는 거 우리 구정 예산에 큰 문제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구청이 나서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대치동 수준의 공공학원, 아이들에게 모두에게 스웨덴식 무상교육 반드시 중구가 실천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영 후보가 김길성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교육감들의 정책들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자율형 사립학교 자사고에 대한 입장입니다. 자사고가 생기는 바람에 어머님들이 특목고에 못 보내는 분들이 자사고에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자사고 때문에 나머지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특히 강북 지역 고등학교가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할 정도로 자사고로 많이 갔습니다.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강화시키기. 네, 후보님 시간이 예, 어떻게 김길성 후보님 답변? 예. 네네네네. 컨설팅 수준의 컨설팅 센터를 건설하고 강남 대치동 수준의 학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질문은 안 됩니다. 답변만 형식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예, 때문에요. 예. 주어진 시간 내에 김규성 후보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사고였죠. 저는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 일반 공공교육도 중요하지만 자립형 사립고 또 특화된 특성화고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게 교육의 다양성 측면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후보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사회자 공동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재정비 사업이 무산되었던 세운지구 일대 재정비 사업의 추진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남산과 한양도성 일대는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더디어 지민들의 피해가 큰데요.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도 환내 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서양호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양호 후보님. 네, 우리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실제로 주민들이 많은 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효과 있게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해제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산 고도 제한을 현실화해서 지대가 낮은 약수동도 나머지 지대처럼 똑같이 고도를 제한한다던가, 그리고 남산 경관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고도를 낮추다 보니까 건물들이 뚱뚱해져서 병풍처럼 남산을 오히려 가리는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필처럼 고도를 높여서 슬림하게 만들고 주변으로 남산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디자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들, 저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여러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도와 법률들은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합과 비대위와의 갈등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진척 사항이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적 소송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은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구청장 대행은 재임 기간 동안 중림동 자이아파트 등기 문제 4년 동안 못 푼 거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쌍림동에 있는 한 필지에 80세대가 사는 곳에 개별 등기 해드린 추진력이 있습니다.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조합 비대위 싸우면 구청이 적극 중재해서. 네, 이어서 김규성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산 숲과 또 도심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 게 중구의 사실은 수건입니다. 그런데 남산 고도 제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회연동, 명동, 타산동, 필동, 장충동 일대의 주민들이 재산권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낡고 개축이 필요한 그런 건물들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가서 직접 들여다보면 너무 열악한 시설들입니다. 수차례 얘기해도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건 건의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해법들을 제시하고 설득해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서울시 또 국회, 그다음에 국토부 이런 기관들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분과 참 얘기를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꼭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잡고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하고 숙제를 해결해보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들의 보충 질문과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서영호 후보는 김규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개발 중요합니다. 재건축 중요하고. 그런데 저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
거기에 살고 있는 상인들 그리고 임대인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을지로 재개발 문제 국민의힘에서 많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만약 을지로 재개발을 하는데 그 서울시장으로 나오신 분과 국민의힘의 공약을 어디를 들여다봐도 개발 얘기만 있지 거기에 있는 임대인들. 네, 김길성 후보님 답변 주시죠. 네. 그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소통과 또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서운해하지 않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뭐 우선적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는 차차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다 말씀 시간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길성 후보가 서영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서영구청장께서는 지난 4년 동안 중구의 복지 문제 말고 도시 재개발과 관련돼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요? 네, 서영호 후보님 답변 주시죠. 네, 그 재개발 재건축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청에서는 행정 절차만 밟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청장 초임 시절 18년도에 재개발 팀이 있었는데 재개발 팀장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갈등 있는 곳은 갈등 풀자라고 제안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제도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성북 뉴타운과 을지로 세운정비구역을 전담했던 과장님을 삼고 초려해서 중구청으로 모셔서 현재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림동 자이아파트에도 조합과 비대위가 갈등하고 있는 곳에 공공에서 조합장을 파견해서 조합원들의 50% 이상 과반수 동의를 통해서 등기 권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쌍림동 한 필지에 80세대가 사는 곳 개별 등기 문제 2년 끝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토지관리과장님과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이번에 상반기 중에 등기가 설립될 것입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오랜 동안 해결되고 있지 않은 신당 8구역, 9구역, 10구역 그리고 약수동 일대 중림동 재개발 반드시 구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5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구는 서울에서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을 뿐더러 각종 상업시설 및 음식점과 커피숍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다량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이는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되는데요. 쓰레기 재활용 등 구청 차원의 실천 가능한 정책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이번에는 김길성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재활용 문제는 지금 중구청뿐만 아니라 국가적 화두고 과제입니다. 우선 쓰레기 재활용을 잘 하려면 분리부터 잘 해야 됩니다. 분리 수거가 철저히 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커피 찌꺼기를 이용한 쓰레기 재활용, 뭐 벽돌이랄지 또 사과 껍질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 획기적인 자원 재생산 업체들이 생겨나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업체들, 그런 좋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들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그분들이 어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그런 지원책들을 강구해주는 게 중구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호 후보님 답변 주시죠. 우리 중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되지 않아서 오래된 노후된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쓰레기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와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 양을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먼저 양을 줄이는 문제는 잘 아시지만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인 인천에서 다른 지자체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요. 물 한 병에 1,000원 할 때 기름보다 비싼 물 누가 먹겠냐는데 지금 다 사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10,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구 그동안 생활 쓰레기 반입량 감소로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가장 잘했다고 해서 3억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냈습니다. 쓰레기 연구소 새로움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살 때 꼭 필요한 물건인지 그리고 버릴 때 한 번 더 쓰게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분리수거하는 그 교육하고 있는 새로운 연구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당면한 쓰레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데요. 그동안 우리 중구 이렇게 왜 쓰레기가 잘 처리 안 되냐 봤더니 송파처럼 그렇게 큰 곳도 업체가 4군데인데 우리 중구처럼 가장 작고 인구도 서울에서 작은데 6개 업체 난립돼서 영세한 업체들끼리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4개 업체로 줄여서 규모 있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6개 업체가 따로 쓰던 거 하나의 중구 봉투 통일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네, 두 번 답변에 이어서 이제부터는 후보자들 간의 보충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김길성 후보가 서영호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답변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하신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중구 차원의 아이디어는 혹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런 대책들은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 그 답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충해서 서영구 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서영호 후보님, 네, 답변 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중구는 도심에 있는 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림동 서소문공원 지하에 주민들 아시는 분은 아는데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진이라던가 그다음에 악취 제거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사용 연한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정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친환경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견학도 하고 주민들이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유럽형으로 변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약 재원이 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10억 미만의 용역비를 되더라도 500억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그분들이 30년, 50년 동안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현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구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노력도 필요한데요. 이제 주민들 단체들에서 불우이웃 돕는 것들 우리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우리 대한민국 복지 역량 많이 높아져서 불우이웃 돕기 위한 그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들이 이제 환경 문제, 분리수거 문제에 함께 나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만든 쓰레기 연구소 새롬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우리 영유아, 초등, 중등 그리고 직능단체 우리 지역 주민들, 상인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서 현명한 소비 필요한 것인가 버릴 때 한 번 더 그리고 나누어서 분리수거하는 생활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영호 후보가 김길성 후보에게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네, 쓰레기 문제 중구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재활용, 자원 재순환 문제는 이제 막 시작되어서 각 지자체나 국가나 서울시가 함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 문제와 동시에 상업지역이고 오래된 노후화된 골목길이 많아서 현재 있는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은 쓰레기, 생활 쓰레기 처리 방법 김길성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김길성 후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 투기 뭐 같은 그런 일들이 주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서 현장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상습 무단 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또 양심걸 같은 그런 그 설치를 설치의 필요성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줄이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랄지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봉사를 불우이웃에 대한 봉사를 이런 그 환경 또 지역에 대한 그 지역의 여러 사회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을 중구청에서 지원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공통 질문에 의한 토론을 이걸로 마치고요. 이번에는 중구청장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각 후보자들끼리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2분을 드리고요.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할 수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가 아니라 1분 이내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서양호 후보의 공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떠나가는 중구가 아니라 살고 싶은 중구로 만들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구 세 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도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문제, 두 번째 나에게 도움되는 복지 문제, 세 번째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떠나는 교육 문제, 이 세 가지 해결해야 됩니다. 먼저 복지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인구 비율 서울에서 가장 높고 빈곤율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영양 더하기 사업 지원했는데 이제 65세 모든 어르신께 지급해서 어르신들은 행복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고 자영업자들은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거환경 문제, 재개발 재건축 산적 케이스입니다. 8구역 재개발 문제 시작된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재개발 신속 지원과를 만들겠습니다. 구청 청사 이전 30년째 노래를 불렀는데 아무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을지로 인쇄소 한복판에 있는 구청 청사 신당역 사거리로 이전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력으로 재개발 신속 지원과 만들어서 신당 8구역, 9구역, 10구역 그리고 약수형 일대 공공 재개발 중림동 398번지 반드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문제입니다. 대치동 정도의 실력으로 스웨덴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마리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 돌봄, 초등학교 돌봄과 방과후 학교 해낸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 아침밥 초등학생들 책임지겠습니다. 공공학원 만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김길성 후보, 서양호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양호 구청장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일 잘하는 구청장 한 번 더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하셨는데요. 민선 7개 공약 이행 실적을 매니페스토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2019년도에 D등급, 2020년도에는 불통, 2021년도에는 등회 등급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네, 서영 후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잘 아시겠지만 중구에서 태어나지도 중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4년 전에 그 부시장 출신의 그리고 3선에 도전하는 막강한 국민의힘 후보와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서 중앙당에서 민주당에서 전략공천으로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고 방송 패널로 4년간 활동한 인지도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맞서 싸울 만하다 그래서 벼락공천 소위 말해서 낙하산 공천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중구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 주민들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공약을 만들 때 중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구에 일하고 잘하시는 전임 구청장들, 전임 국회의원들 공약들을 보고 벤치마킹, 소위 말해서 베끼기를 해서 좋은 공약만 내세웠는데 구청장이 되고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면 폐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물론 구청의 국장들, 저희 참모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매니페스토에서 점수가 낮으면 구청장 개인의 인기가 떨어진다고. 그러나 저는 구애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기가 떨어져도 좋으니 중구에 과제를 만들자. 그 이후로 6개월간 행사나 지역 주민들 만나기보다는 전문가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간부들과 토론하면서 우리 중구에 해결해야 될 부대 과제 24개 해야 될 일들을 만들었습니다. 매니페스토 나왔지만 주민들은 현구청장. 네, 김길성 후보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말씀하신 여러 공약들도 선거가 끝난 이후에 같은 논리로 또 폐기하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되고요. 또 민선 7기 청렴도 측정 조사를 권익위에서 해봤더니 이 연속으로 5등급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래놓고 일 잘하는 구청장이라 이렇게 네, 서영 후보님 답변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답변 시간이 1분입니다. 네. 네, 정책 질의인 것 같은데 네거티브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합니다. 청렴도 문제 우리 중구민들 잘 아실 겁니다. 구청장 4년 동안 양복 한 번 입지 않고 점퍼 차림에 운동화 신고 새벽 5시에 집을 나와서 골목길에서 주민들 만나고 남산타운 사는 게 부끄러워서 구청 중구에 있는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우리 남산타운 너무 좋은 주거 환경이어서 황학동 중앙시장 후문에 있는 영미곱창 맞은편 골목길 기계공구 골목에 소음과 매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중구민 눈높이에서 중구 발전시키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청렴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구청의 청렴도 낮은 이유 전임 구청장 국민의힘 시절에 아시겠지만 옥탑 양성화 관련해서 부정부패로 3분이 구속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 호텔 인허가 과정에서도 공직자가 구속된 거, 그 이미지 아직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김길성 후보의 공약 발표 후 후보자 간 보충 질문과 답변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약 발표 시간은 2분 드립니다. 공약 발표가 끝나면 상대 후보는 30초 이내로 개별 질문할 수 있고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30초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네, 그러면 김길성 후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구를 위한 제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운지구 재개발은 고밀 복합개발과 녹지 공간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구도심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재개발과 녹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낙후된 서울 중심을 고층 빌딩 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영국 런던이나 미국의 맨하튼처럼 녹지 공간이 풍부한 도심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약수역에서 청구역, 신당역 구간인 다산로 주변을 종상향시킨 후에 고층 빌딩과 친환경 주거 지역이 공존하는 역세권 고밀도 복합 중심 지구로 개발해서 강남의 테헤란로와 같은 그런 훌륭한 명품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남산 고도 제한구역 재개발 제한구역 이 포함된 우리 다산동, 장충동, 필동, 해연동, 명동 일대에 대해서 고도 제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은 물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번째, 어르신 공경으로 현재 그 서영호 구청장께서 시도한 공로수당은 제가 구청장이 돼도 계속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르신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김길성이 돼도 그 이상이 없다, 안심하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금 확대 지원과 산후 조리 비용 신설, 또 여성이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서 정말 떠났던 도시 중구에서 이제 중구로 돌아오는 러쉬를 이루는 그런 중구로 만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영호 후보께서 김길성 후보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그 재개발 관련해서요. 을지로를 고밀도 개발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해보니까 대로변은 고밀도 개발 좋은데 안쪽은 개발해도 분양이 안 되고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앙시장도 그렇고 을지로 일대 상인들에 대한 구체적 대책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공로수당 동의하신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국민의힘에서 동의하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대안 만들어 주시죠. 네, 김교수 후보님 네. 답변 1분 30초입니다. 네. 그 부분은 사업성이 맞지 않아서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고 하려고 하면 그 건설비 또 분양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런 경제성들이 고려되고 수요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종합적인 개발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종상향도 안 되고 또 층고 제한, 뭐 남산 고도 제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안 된 것 같고 이번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같이 강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요. 우리 국민의힘 구의원들이 반대하셨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어떤 반대가 있었는지 좀 저는 구체적인 얘기는 듣지 못했는데 우리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들도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서영 후보 보충 질문 또 하시면 됩니다. 네, 다산로 우리 중구의 중심인데요. 다산로 일대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약속하셨는데 혹시 지금 우리 다산로 약수역부터 성동고등학교 사거리까지 그리고 신당역에서 한양공고까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로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어서 지구 단위로 묶어야지 종상향이 가능한데 그런 계획은 알고 계시는지 어떤 식으로 고밀도 하시겠다는지 제도적 개선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교성 후보 답변 주시면 되는데요.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1분입니다. 네, 시작하시죠. 예, 구체적인 방안은 사실 중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상세한 내역들은 이제 추후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어려웠던 게 기본적인 그 남산 고도 제한 종상향 묶어놓은 거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풀기 위해서 연구 영역도 좀 해보고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논의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서로 일치된 견해와 의견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 또 서울시 오세훈 시장 또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런 분들과 충분히 그런 기본적 네. 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2분씩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양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중국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빌공짜 공약, 선거 때 많은 말들이 오갑니다. 그리고 동네를 어지럽히는 현수막들, 그것 가운데 몇 가지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4년 전 구청장이 되어서 신당동 떡볶이도 모르던 분내기 중구민 구청장이 되었습니다. 남산타운에 환경 좋은 곳 사는 것이 부끄러워서 중앙시장 후문에 있는 영미곱창 뒷집에 기계공구 골목의 허름한 빌라에서 서민의 눈높이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밤새 일하신 어머님의 시장 상인들의 부은 손을 보며 구청장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를 준비할 때 중구를 100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선거 기간만이 아니라 4년 내내 설 명절, 추석 명절, 재난지원금 1차, 2차, 3차, 4차 때, 폭염 때, 동절기 때 일주일씩, 2주일씩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땀으로 중구를 적시는 실천이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에게 하셨던 한결같은 말씀, 늘 하던 대로만 하면 우리 중구 발전할 것이다. 지금까지 4년 동안 해왔으니 한 번 더 해서 힘있는 재선구청장이 돼서 우리 구청장이 그려놓은 청사진들 현실화시켜달라. 그리고 거창한 개발 계획이라던가 현금 지원도 좋지만은 새벽길 어머님들 손잡아 주시고 상인들과 함께 웃고 우는 그런 구청장 너무 좋다. 선거 때만 나타나는 정치꾼이 아니라 황학시장 돈부산물 골목 냄새난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곳 함께 오는 구청장 되어달란 말 잊지 않겠습니다. 네, 김기성 후보께도 역시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토론 잘 보셨습니까? 이제 제대로 일하는 그런 구청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민주당 구청장의 구정을 겪으며 엄청난 소통 부재와 불통으로 밀어붙이기식 구정을 경험했습니다. 지 4년간 의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제동이 걸려서 국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약 이행 시타의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중구뿐이었습니다. 또한 권익위에서 청렴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도 역시 중구뿐이었습니다. 서영호 후보께서 지난 4년간 갈등을 야기하는 구정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그 피해가 오롯이 중구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길성은 행정과 입법, 경영 이 세 가지 덕목들을 두루 갖춘 후보라고 자신합니다. 중구에 산적해 있는 각종 문제들을 적극 해결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지난 3월 9일 국민들의 힘으로 윤석열 정부를 정권 교체해 주셨듯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중구민의 힘으로 행정교체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저 김길성이 일할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 그리고 투표일은 6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